네, 갑질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이 이사장은 두 딸처럼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경찰이 이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그리고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땅콩 회항 또 그리고 물컵 갑질이 있었고 오늘 이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출석했는데 워낙에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도 또 뭐 저희가 보기에도 좀 익숙한 그림이라서 역시 뭐 근데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일단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두 딸이 포토라인에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 역시 포토라인에 서서 굉장히 간결하게 뭐 죄송하다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던 와중에도 또 회유가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또박또박 없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는 아마도 조사에 들어가서는 본인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것은 동영상에 있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겠지만 예. 하지만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사 내용 그리고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어떨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어떨까요? 조사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피해자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진술을 진술을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한 달여 정도 시간을 조금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희 이사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호인단과 상의할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책임을 최대한 적게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동원을 해서 오늘 가서 진술을 할 때 있어서도 아마도 부인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한 내용은 다 진술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달해 드린 대로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그리고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적용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하게 이제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물론 특수폭행이라든지 상습폭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이제 물증은 없지만 예. 하지만 지금 이명희 이사장 밑에서 일을 했던 그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경비원들이 폭행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기는 하지만 그 화단을 정리를 하다가 뭔가 관리가 잘못됐을 때 가위라든지 아니면 화분 같은 법률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라는 진술도 사실 확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세하게 잘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상습적이라는 것은 뭐 피해자가 이미 사실 10명이 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습성 여부도 아마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신청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도 이명희 이사장보다 받고 있는 혐의가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업무방해만 실질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던 조현민 전 전무도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행의 동영상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거기에 업무방해 혐의, 거기에 지금 상습성과 이제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거는 이제 범죄 혐의점이 짙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워낙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영장을 아마도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오늘 경찰에 출석한 또 다른 사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죠.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 저희가 일부에서 관련 리포트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두 선수의 출석 모습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조사에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억울하세요?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랑은 좀 어떻게 알고 계셨던 사이신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실망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실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그냥 야구 팬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구단 쪽에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억울하신가요? 뭐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두 선수의 출석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사뭇 다릅니다. 근데 뭐 물론 출석하는 모습으로 이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희가 유추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양지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예. 사실상 이제 풍기는 분위기에 따르면은 나는 죄가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좀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상우 선수 역시도 이제 범죄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하지만 예.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 부분을 피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구단 자체 조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거의 다 이제 정해진 것 같고요. 말씀해드린 것처럼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예.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부는 어떻게 가려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성범죄 혐의점을 밝혀내는 것은 워낙 이제 당사자 간의 사실은 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자 피해자 측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두 사람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번갈아 가면서 내 방에 와서 예.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호텔 복도에 이제 CCTV가 설치돼 있다라고 한다면 CCTV를 가장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그 당사자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라든지 서로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빈도로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도 사실 중요한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반응이 사실 일반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두 명의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그 선수 두 명이 다 이제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 세 사람 간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주고받은 이제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CCTV 관련된 내용은 그렇고요. DNA 분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DNA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범죄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가장 예.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DNA 분석까지 확실하게 어느 시간차를 두고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바로 임박해서 이제 체액 분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실은 어느 선수의 이제 DNA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만약에 이제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 본인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체액 검사에서 만약에 DNA가 검출됐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조상우 선수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예. 사실 DNA는 검출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그 주변 정황 증거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가 좀 더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불출석했는데 법정에 일단 나오지 않은 이유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죠? 우선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밝히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미리 밝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불출석하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재판부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필요할 때에는 기꺼이 출석을 해서 우리는 재판을 받겠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우리가 불출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법원은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예.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다 이제 피고인으로서 출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빼고 일반인들과 평등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두 입장차가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형사재판의 경우에 이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개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적으로 이제 구인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강제로 구인돼서 재판을 네.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심적으로도 더 부담이 되고 왠지 나에게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착실하게 재판에 출석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전례를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걸석 재판으로 진행된 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12분 만에 재판이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열리지 못한 재판은 언제 다시 열리는 겁니까? 이게 사실 재판에서 검토해야 되는 양도 워낙 많고 혐의점도 많기 때문에 31일, 그러니까 같은 주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1일 목요일 오전에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그때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법원에서는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하지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역시나 강경한 입장으로서 이거는 피고인의 권리다. 재판에 출석하고 안 하고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또다시 아마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그런 좀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그 강경한 조치라는 건 그럼 뭡니까? 사실 강경한 조치는 이제 강제 구인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이제 예우 차원으로서 강제 구인을 해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가 어디까지 정말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재판까지 이제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